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 자, XRP 코인이 장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눌림을 당하고 있죠. 제가 오전 브리핑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이 매수세가 너무 높았어요. 네, 이 RSI 수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떨구고 있는 현재 이 모습이고, 지금 이 모습이 똑같이 지금 도지코인도 역시 같은 흐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떠한 소식이 전해졌는지 한 번 더 이 시간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다음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되고요. 또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이런 정보들은 꼭 필요합니다. 꼭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면서, 또 이 정보 외에도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죠.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같이 움직이시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아직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시는 분들도 꼭 받으시길 바래요. 자,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입니다.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되고, 또 제가 드리는 정보와 함께 같이 보시면 더욱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RP를 보겠습니다. XRP 현재까지 고가는 3,434원, 저가는 3,332원, 지금은 3,338원입니다. 2.3하나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줬잖아요. 올라와 줬으니까 어느 정도의 이 매도도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좋아요. 계속 3일 연속 좋은 흐름을 왔고, 그리고 한 번에 이건 조정이라면 조정, 하루 조정도 올 수 있고 한두 시간 조정도 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겠고요. 이 RSI가 그 덕분에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온 것도 앞으로 더욱더 큰 도약을 위한 움직임일 것이다. 라고 꼭 이것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협상 자체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좋은 결과가 나와준다면 더욱더 시장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리플 어떤 소식이 들어왔을까요?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소송부터 얘기할게요. 리플 지금 소송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죠?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SEC 소송으로 XRP가 입은 피해 규모를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리플랩스가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법적 분쟁이 20년 12월 22일 날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제는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XRP에 장기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가격이. 법적 싸움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분석가들은 그 여파가, 그리고 이 자산의 성과 또 평판의 채택에 대한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법적인 배경과 즉각적인 시장의 영향을 보면 이 20년 12월이었죠. 리플이 XRP 판매를 통해서 등록하지 않은 증권 공모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리플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뭐 코인베이스에서도 어 상장 폐지됐죠. 크라켄에서도 상장 폐지되고 이렇게 되는 리플이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시총 2위까지 쭉 올라갔던 리플이었는데 며칠 만에 0.65달러에서 0.17달러로 70% 정도 급락을 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던 그때 당시 20년이었습니다. 20년 12월에 상장 폐지까지 당하면서 상당한 고초를 겪었죠. 리플이 그렇게 힘들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왔고, 우리가 또 여기에 또 우리의 힘도 있었죠. 우리가 투자를 계속 해주고 힘을 키워준 거예요. 자, 이 극악한 하락은 주목을 끌었어요. 하지만 지속적 영향은 몇 년 후 더 깊이 느껴졌을 수도 있다라고 나와요. 이런 자산에 초점을 맞춘 이 커뮤니티 X 기반의 올징 XRP는 이런 부분에서 이 소송이 장기간의 시장의 억압을 초래했고, 21년에서 23년 사이에는 0.30에서 0.50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었던 리플입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화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상당한 성장을 이뤄냈어요. 근데 리플은 못 움직였죠.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냥 거기에서 움직였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은 맞죠. 입은 건 맞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이런
자산은 광범위한 시장에 계속적으로 랠리를 펼치면서 급등력을 보여줬던 거였지만 XRP는 의미 있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기본을 둔 투자자들은 계속되는 법적 불확실성 또 여기에 제한된 거래소 접근으로 인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성장 기간 동안 토큰을 이 XRP를 회피를 했던 것은 맞죠. 그리고 24년 7월이었습니다. 23년의 7월 토레스 판사가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후에 낙관론은 잠시 돌아왔고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뭐 0.90달러까지 올랐던 부분 그런 SEC의 후속 항소로 인해서 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투자들은 관심을 한 번 더 줄어들었던 부분이 23년도의 리플의 모습이었으니까 계속적으로 못 올라가고 그래도 버텨냈어요. 시총 10위권 내에서만 있었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고 25년 3월에 이 SEC가 이 소송을 공식적으로 취하했을 때 XRP는 약 10% 상승한 2.49달러 여기 소폭 회복세를 보였고요. 시장 관측동들은 지금 이 시점쯤 되면 관심이 이제 프로젝트로 옮겨가면서 토큰의 지속적인 랠리 가능성이 제한이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밑에 내용을 좀 보면 자, 이 기회비용 및 평판 영향을 좀 봤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소송이 광범위한 결과가 놓친 기회라는 관점에서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자산의 이 강력한 기술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법적 오버행으로 인해서 시장의 이 잠재력이 제한되고 있고 의미 있는 파트너십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또 기관의 관심이 시들해졌고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리플과의 계약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로 결정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모든 게 다 지금 리플의 손해였던 거죠. 이 SEC로 인한 손해가 상당히 막심했던 것은 맞습니다. 이런 걸 다 견해야죠. 이런 부분을. 리플의 이 해외 결제 전략이 회사가 법적 방어에 대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함에 따라서 지연이 직면했고 또 이런 경영사들은 또 시장의 입지와 인프라에 앞서가면서 또 리플이 이전 모멘텀을 되찾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얘기가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고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어요. 리플이 이전에 기관 엑셀 판매에 대한 5천만 달러의 이 감면된 벌금 이런 부분이 합의까지 이루어진 부분 1억 2,500만 달러였죠. 여기에서 이제는 5천만 달러 그리고 법원과 SC는 현재 검토 중인 7,500만 달러 이 잠정의 환급을 승인해야 됩니다. 이 승인까지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리플은 법으로서 법적으로 뭉쳐있던 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항소가 일시에 중단됐고 이 항소까지도 이제는 다 철회를 해야 모든 것이 다 마지막으로 끝난다. 이제는 끝나게 되면 이제는 리플의 이 가치 상승은 그동안 눌려왔던 이런 부분이 이제는 폭발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많이 올라와 줬지만 바닥에서 쭉 올라와 줬지만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춘 거예요. 이 법적으로 해결이 완벽하게 되는 순간 리플은 완벽한 상승력을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뉴스도 있어요. 또 한 달에 8억 8천만 개 XRP 큰 고래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다음과 같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보면 이런 고래 행동 배후에는 가능한 촉매제라가 있다고 합니다. 4월에서 5월 사이 몇 가지 발전이 또 XRP에 대한 고래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나온 거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뭐였냐면 바로 프라임 브로커 회사인 히든노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거예요. 이게 고래들의 마음을 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마음을 샀다는 건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라서 이 히든노드에 들어오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300여 개가 되는 거예요. 300여 개가 들어오는데 이 300여 개가 히든노드에 들어오는데 히든노드는 어떠한 기반으로 간다? 바로 XRP 기반으로 가는 거죠. XRP가 인수했기 때문에 XRP 원장 기반으로 그리고 어떠한 담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리플 스테이블 코인 얘네를 담보로 가져간다. 근데 이 기관들이 300개 넘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리플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리플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300개의 기관 여긴데 하루에 100만 달러 이상을 올린다고 해요. 1년에는 뭐 1조, 15조, 10조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거래량인데 리플이 여기서 단 10%만 해도 1조 5천억 원을 연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고래들이 관심이 끌 수밖에 없죠. 우리 개인들도 당연히 관심이 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인수했던 자체가 이 다중자산 프라임 브로커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최초의 암호화폐가 된 거죠. 암호화폐 회사가 된 거죠. 리플레이 금융기관 또 파트너십의 확대 또 채택 촉진 움직임을 포함해서 국가 간의 결제 인프라의 새로운 개발을 발표한 부분까지도 상당히 리플은 이제는 앞으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바로 ETF입니다. ETF. ETF가 곧 출시가 돼요. 지금 ETF 날짜를 잠깐 말씀드리면 5월 19일 날 CME 레버리지 상장합니다. CME에서. 그리고 5월 21일 날 바로 터틀 캐피탈 여기서도 레버리지 상장을 합니다. 터틀 캐피탈. 또 여기에 5월 22일은 두 가지는 레버리지인데 이 선물인데 5월 22일은 그레스케일이 나올 확률이 커요. 얘는 현물입니다. 현물. 그만큼 지금 ETF 날짜가 빽빽하게 들어와 있는 게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이런 움직임, 이제는 더욱더 크게 올 수밖에 없고, ETF로 인해서 더욱더 이 모멘텀이 작동되면서 더 크게 올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블랙록이 있죠? 블랙록. 블랙록이 SEC와 지금, SEC에 문의가 들어왔어요. 테스크포스에. SEC가 이 SEC에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ETF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는 당연히 ETF를 블랙록이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고 그러면 이 블랙록은 어떤 ETF를 준비하느냐 지금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블랙록인데 여기에 지금 가장 핫한 XRP 법적으로 끝난 XRP ETF를 손댈 확률이 더 높아진 부분이에요. 그럼 이만큼 블랙록까지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 자산이 가치가 그동안 눌려왔던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눌려왔던 이 소송으로 인해서 발전을 못했고 확장을 못했던 부분이 이제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더욱더 큰 움직임, 더욱더 큰 폭발력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RSI 수치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낮춘 거예요. 낮추고 나서 이제는 이 정도 어느 정도 빼고 나면 또 끌어올립니다. 또 끌어올려요. 그리고 이 뭐 시장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여기 투자했던 고래나 기관 개인들이나 여기서 3일 연속 좋은 흐름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잡았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오죠. 차익 실현. 제가 또 이것도 차익 실현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때 잡으셨던 분들 여기 잡으셨던 분들은 급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 차익 실현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하나하나 우리가 잡고 간다면 이제는 또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재차 진입을 해서 또 수익을 또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잡고 가시면 좋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어요. 뭘 해드리냐면 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잡아드립니다. 자, 비중은 왜 나눠야 될까요? 바로 시드머니입니다. 시드머니 확보,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왜 이러냐면 시장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현금 확보가 되어 있었잖아요. 시드머니가. 그럼 이런 공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눌렸는데도 보세요. 이 자세히 보이시죠? 크게 보면 이게 이렇게 지금 여기를 지지라인을 형성했습니다. 이 바닥을 형성했어요. 이만큼 우리가 여기를 공략하면 우리가 이득이겠죠? 개수 늘리고 그리고 단가 낮추고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해놓으면 당연히 수익은 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비중을 나누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구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고 매수와 매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수익 내는데 이런 수익 이러한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 타이밍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 이거를 잡아드려야 우리가 수익 충분히 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기본을 알고 가야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다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비중하고 구간 이것만이라도 받고 가야 돼요. 이것만이라도 다른 건 아니라도 꼭 받고 가시라 말씀드립니다.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자, 링크는 이렇게 보이고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정보 다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이것은 무료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거 기억해야 됩니까? 또
더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이 구독과 좋아요, 이것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